그러면은 최초의 미국하고 우리는 언제 만났느냐? 이거 대부분 사람들은 신미양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신미양요 이전에 1852년 철종 3년입니다. 이 철종 3년에 미국의 고래 잡는 배, 포경선이라 그러죠. 고래 잡는 배 한 척이 부산 동래부 용당포, 어딥니까? 남구 용당이죠. 남구 용당 지금 해군 기지 있는데 앞에 딱 나옵니다. 자, 분명히 제가 고래 잡는 배라 했습니다. 이 배가 나타나서 동네 부서에다가 통상을 요구를 하는데 조건은 포항이나 울산쯤 우리가 고래 해체 공장을 한 게 하려는데 좀 부탁합니다 했으니 동네 부서는 단칼에 노! 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정세가 이랬습니다. 1840년 중국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아펜 전쟁으로 그 거대한 중국이 영국의 대포 몇 방에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홍콩을 뺏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나 일본에 있어서는 세국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동네 부산은 자, 다른 데서는 만약에 외국에서 이 통상이 들어오면은 이 사또가 그 뭐랍니까 파마를 끼워가지고 저 한양에서 왕이 이제 위로를 받아가지고 했죠. 근데 동네 부사만큼은 외교에서는 네 맘대로 해라 하고 허락을 받아있던 게 동네 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1852년 미국은 어떠냐 하면은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중진국이었어요. 겨우 16개 주로 아메리카 대륙의 3분의 1만 미국이 다니고 동부는 개척도 아직 안 했고 인디안들이 말 타고 그렇죠. 이거보다 말 타고 다닐 텐데 미국의 주력 산업 중 하나가 태평양에서 고래를 잡아가지고 고래에서 기름을 빼가서 이것들을 불합화에 팔았습니다. 그때는 석유를 그렇게 많이 개발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 항류고래, 귀신고래 이거 한 마리에 막 70톤씩 80톤씩 나갑니다. 이 고래가 어디에 제일 많았느냐 하면 태평양에서 감차카 반도에서 울산 앞바다 방어진까지 여기 고래가 제일 많았습니다. 자, 방어진 앞에 고래가 제일 많았다는 것은 제가 두 번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방구대 안카카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잡아 하려 했는데 조선에서는 단칼에 노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두 말 안 하고 뭐 알았어요. 갑니다. 갔다가 2년 후 1854년 이번에는 그냥 배가 아니고 흑선이 있죠. 큰 기관선 흑선에다가 대포 딱 달아가지고 한 10척이 옵니다. 짠 와가지고 우리나라 오면 다행인데 우리나라 안 와요. 왜? 조선은 그때 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1875년 한일 수요조약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자, 이게 불평등 조약이라고 그럽니다. 한일 수요조약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거 설명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한일 수요조약이 일어날 때 1년 전에 운요 사건 아시죠? 자, 일본이 영국에서 군함을 하나 삽니다. 엄청 최신 군함을 하나 사가지고 이걸 딱 타고 와가지고 대포도 막 있습니다. 와서 우리 한국 남해안에 해안가에 싹 돌아가지고 막 수질 조사를 해요. 수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장기 달고 와가지고 일본이 우리 바로 앞에까지 와서 바다를 조사를 하니까 물러가라 경고방송을 한 두 번 했어요. 이거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포를 한 두 방 공포로 빵빵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하고 일본 놈들이 막 원점 타격해서 거기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가 더 컸습니다. 우리는 단 공포 두 판 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빌미로 해서 일본에 있는 전 군함들을 끌고 강화도로 옵니다. 강화도로 와서 맺은 게 강화도 수호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이 조약하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지금 북한에서 매일 미사일 쏘죠. 이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이 전 군함을 끌어다 놓고 대포를 공포탄으로 바다로 계속 쏘면서 조약을 합니다. 이 조약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조약을 전체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혹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한 몇 시간 할 수 있는데 1관과 7관만 제가 조선과 일본 백성들의 원만한 교류를 위해서 일본은 언제든지 허락 없이 조선의 해안을 청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그 이후로 일본이
우리를 땅을 침탈을 여러분들 검정사회 범어사 아시죠? 범어사에 딱 가보면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뭡니까? 계명봉이 딱 보입니다. 계명봉, 예. 계명봉에 자웅석계라는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웅 아시죠? 암수의 석계, 돌로 만드는 바위입니다. 이걸 맨 먼저 부숴버립니다. 그 이후로 한 게 전국에 새말뚝 박는 것. 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부쉈느냐?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범어사가 창건 연도가 678년 범어사가 어산이 창건을 했다 그럽니다. 678년 같으면은 언제냐 그러면은, 신라가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당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낸 2년 후입니다.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당나라를 완전히 쫓아냅니다. 창건하는데 범어사를 우리는 보통 비보사찰이라고 그럽니다. 비보사찰이라는 것은 뭔가 힘이 좀 부족했을 때 기운을 땡겨오는 걸 비보라 그럽니다. 왜 힘이 부족했느냐? 자, 요거 남자분들 거의 관심 많은 분들 보강당 하실 텐데 이 보강당이 뭐냐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 학도병들이 있죠. 징집을 시키니까 나 참여 못하겠다 해가지고 탈령해가지고 산에 숨어들여서 스스로 만든 조직이 보강당입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 모았냐 그러면은 보강당을 맨 처음에 누가 조직했냐 하면은 하준수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아버지가 함양의 병공 면장을 24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나다가 6단이에요. 가나다가 6단인데 진주에서 선생을 두드려 패니까 태양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경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다가 징집을 이제 태평양 전쟁이 징집이 되니까 나 못한다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처음에는 76명을 모아갔는데 나중에 한 1년 있으니까 1000명이 돼버립니다. 이 보강당이. 이 보강당이 이제 굿발의 그 시초가 좀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자, 그런데 이 하준서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의 보디가드를 경호실장을 자기가 자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가보니까 너무 친밀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다가 목랑 여운현 선생이 12차례 암살을 당해서 죽자 이 부분에 이제 올복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 올복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가장 아까운 사람이 두 사람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김원봉 아시죠? 밀양에 가면 나 이거 영화 밀정에 오는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박차정 여사의 남편. 예, 잘생겼습니다. 키가 조금 작아져. 1m 6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얼단 단장. 근데 이 사람은 남이나 북이나 해서 다 그걸 못 받았습니다.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가장 아쉬운. 근데 이 사람이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왜 입으로 올복해가지고 인민군 총사령관을 해가지고 6.25 때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있는 건 못하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이 손자가 몇 년 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GP 장으로 떠 있더라고요. 참 그 아이러니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남도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도부가 하준수인데 김일성이가 남도부가 월북을 하니까 아이고 형님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준수 이름을 남도부 남쪽을 도발해서 부산을 정벌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강동정치학원에서 300명 게리라를 붙여가지고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속초에서 배를 타고 임원항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때 당시 속초는 이북입니다. 자, 그때는 그래서 신불산 지금 신불산에 들어오는데 한 달 동안에 신불산까지 들어오는데 김일성이가 지령을 내릴 때 남도부에게 8월 15일 날 서울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해방을 해서 일병식을 열 테니까 당신이 그때 일병식에 참석하라 그럽니다. 김일성이는 8월 15일까지 통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산을 아마 염려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00명 게리라를 남도부한테 붙이는데 남도부가 이번항에서 신불산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이 걸리면서 300명 중에 150명이 죽어요. 이 게릴라들이. 그러면은 신불산에 누가 있었느냐? 박오하고 성일기. 성일기 아시죠? 성혜림의 오빠. 성혜림이 누굽니까? 김정은의 애첩. 그래서 이제 신불산 굿발로 성일기가 있어요. 성일기를 홍길동 보더라 그랬습니다. 저기 있으면서 부산 조변창, 대구, 울산, 밀양 전국에 이 방화하고 막 이 고란을 지킵니다. 특히 유천 철교 폭파 사건, 그 다음에
미군 있는 열차 폭파 사건 이런 거 후방에서 결함을 많이 시키는 하준수. 근데 이 하준수가 끝나고 난 뒤에 54년 1월에 대구에서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결국은 사형이 됐어요. 이른 아침 들판에 나가 일하는 농부에게 물어보아라.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지리산 싸움에서 죽은 문경이나 빨치산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를 위해 죽었는지 자본주의를 위해서 죽었는지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지. 그들은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할 사람이 해마릴 것이다.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후에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미국,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진 부질없는 권력 상쟁, 공격 상장이었다. 자, 이것을 누가 썼냐면 차인혁 대장 아시죠? 경찰의 영웅, 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차인혁 대장이 이거를 썼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젊었을 때는 울었습니다.